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1년, 이 1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일까요? 사실 요즘 같은 이 100세 시대에 한 8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80분의 1이니까 생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 청년기,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뭔가 그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20세 넘어서 한 40대, 50대 이 정도 때까지 그 시기를 생각한다면은 또 그 1년이 그 시기에 그 1년이 그렇게 또 작은 시간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벌써 이제 6월이 됐습니다. 예. 이 6월이면은 1년의 반이잖아요. 그 1년의 반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벌써일 수도 아니면 아직일 수도 있겠죠. 벌써면은 6개월이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걸 수도, 혹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시간이 부족한 걸 수도, 그게 아니면은 남은 이제 6개월이 지겨운 걸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어떠한 자신의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계획에 있어서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6월이라는 게 딱 중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러분은 그동안 이제 2021년 이 6개월이 어떤 의미였었나요? 저는 이 6월이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 첫 방송이 올라간 지 그게 1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2020년 4월에 책 읽어주는 남자 사람부터 지금 이젠 당신의 밤 쉼표 하나까지 사실 이렇게 된지 몰랐는데 뭔가 6월이 되면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1년이 지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큰 방송도 아니지만 그래도 방송을 올릴 때마다 들어주시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씩이나마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게 어느덧 이 셜록 홈즈 4개의 서명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열두 번째 이야기. 종로선 수몰의 이상한 이야기. 내가 빈 상자를 보여주자 경관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그럼 사례금도 없겠군요. 보물이 있었다면 나도 10파운드짜리 한 장쯤 가질 수 있었을 테지만요. 그가 말했다. 세디어스 숄토 씨는 부자이니 살해는 할 겁니다. 그러나 경관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가로저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존스 형사님 생각도 그럴 거고요. 그의 말이 맞았다. 베이커가에 가서 빈 상자를 내려놓자 존스는 충격에 사로잡혀 말을 잃었다. 홈즈와 스몰 그리고 존스는 일정을 바꿔 경찰서에 먼저 다녀오는 길이었다. 홈즈는 그저 편안하게 소파에 등을 기댔고 스몰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다 빈 상자를 보고 스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스몰, 보물을 어쨌나? 존스가 쏘아붙였다. 당신들이 찾을 수 없는 곳. 그가 외쳤다. 그건 내 것이야. 나 아닌 누구도 가질 수 없지.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안다만에 있는 3사람 그리고 나밖에 없어. 우린 4사람의 서명으로 묶여있지. 다른 3명도 내 뜻에 따를 거야. 숄토나 모스턴의 자식들에게 넘길 바에는 템스강에 처박는 게 낫지. 그들을 위해 아흐메트를 죽인 게 아니니까. 보물은 열쇠와 통가와 함께 잠들었어. 추격을 당하면서 강바닥에 버렸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렇다면 상자는 왜 놔두었지? 그러면 찾기가 쉬워질 테니까. 날 찾아올 정도면 상자를 찾는 것도 식은 죽 먹기겠지. 하지만 몇 킬로미터에 걸쳐 뿌려진 보물을 긁어 모으긴 힘들 거야. 나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억울해서 미칠 노릇이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네. 스몰, 이건 최악의 수야. 보물을 놔두고 정의를 지켰다면 재판에서 훨씬 유리했을 거라고. 정의 따윈 상관없어. 보물은 우리 거야. 내가 그 보물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아나? 무려 20년이야. 20년 동안 죄수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그라 보물을 얻기 위해 견뎌냈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게 정의인가? 그럴 바엔 차라리 교수형을 당하거나 통가의 독침에 찔리는 편을 택하겠어. 스몰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괴성을 질렀다. 그런 그를 평생 두려워하던 숄토 소령의 공포감이 어땠을지 짐작이 갔다. 우리는 내막을 모르고 있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고 싶군. 홈즈가 말했다. 선생은 좀 상대할 만한 사람 같소. 내가 잡힌 건 오로지 당신 탓이지만 말이오. 당신에게 악감정은 없소.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이야기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음을 밝혀두겠소. 나는 우스터셔 퍼쇼어에서 태어났소. 스몰 집안은 대대로 그 지방에서 소장농을 지낸 선량한 사람들이요. 나만 예외이지. 고향이 끔찍하게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지만 잘난 것도 없는 데다 나를 반겨줄 사람도 많지 않으니 돌아갈 수가 없더군. 나는 18살 때 여자 문제로 사고를 쳤고 그 때문에 급하게 인도로 출발하는 보병 3연대에 입소했소. 그런데 평범한 군인으로 살 운명도 아니었던지 훈련을 마치고 머스킷총을
능숙하게 다룰 무렵 겐지스강에서 사고를 당했어. 악어에 물려 오른쪽 발목을 잃었지. 함께 수영을 하던 중사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나는 반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진 뒤 군대에서 쫓겨났소. 젊은 나이에 불구가 되어 보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더군. 그런데 어느 날 쪽풀 재배장의 에이블 화이트 씨가 나를 불렀어. 그는 부대 대령과 아는 사이였는데 농장 지배인을 찾고 있었지. 말을 타고 농장을 둘러보고 게으른 일꾼을 잡아낸 사람이 필요했던 거요. 나는 의족을 했지만 무릎이 남아 있으니 혼자서 말에 올라탈 수 있었고 대령의 추천도 있고 해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 숙소도 아주 편하고 급료도 좋아 나는 여생을 그 농장에서 보내고 싶었어. 화이트 씨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숙소에서 함께 시가도 피우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소. 하지만 그 평화로운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소. 세포의 반란으로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됐으니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을 거요. 당신들은 나와는 달리 지식도 깊고 책도 읽는 사람들일 테니 말이요. 아무튼 그 사건으로 농장도 무척 어수선해졌소. 마을 곳곳에 매일같이 화염이 일었고 유럽인들은 우리 농장을 통과해 부대가 있는 아그라를 향해 갔소. 에이블 화이트만이 농장을 지켰소. 그는 태평스럽게 위스키를 마시며 시가를 피워댔소. 그저 조금 지나면 모두 사그라질 거라는 아니한 생각만 반복했겠지. 나와 도슨이라는 직원만이 그의 곁을 지켰소.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농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도슨 부인의 시체를 보았소. 온몸이 찢기고 짐승에게 먹힌 흔적이 남아 있었소. 그 옆에는 도슨의 시체가 있었지. 그는 권총을 쥐고 있었고 그 옆에는 세포의 4명이 있었소. 그때 에이블 화이트의 숙소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소. 달려가 봤자 가망이 없어 보였고 나 또한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지. 그때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총을 쏘았고 나는 말을 달려 아그라 성으로 도망쳤소. 그곳 상황도 좋지는 않았소. 영국인들은 날카로워져 있었소. 그저 도망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소. 적들은 모두 영국이 만든 부대로 우리에게 공격을 퍼부었소. 아그라에서는 의용군을 모으고 있었고 나 또한 의족을 한 몸으로 입대했소. 우린 폭동의 한가운데에 있었소. 우리 부대는 아그라의 작은 요새로 몸을 피하는데 그곳은 참 기묘한 곳이었소. 아주 드넓었고 새로 지은 커다란 건물에는 의용군과 여자, 아이들, 물품이 가득 차고도 공간이 남았소. 오래된 건물들은 더욱 컸는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이었소. 성 앞에 해자가 있었지만 출입문이 많아 경비가 삼엄했소. 오래된 건물도 마찬가지였는데 보초도 부족했고 총도 모자라 문 앞에는 백인 1명과 원주민 2~3명을 배치했소. 나는 남서쪽에 문을 맡아 시크 교도 2명과 함께 보초를 섰소. 본부에서 워낙 떨어져 있어서 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소. 하지만 나는 작은 분대를 지휘하며 의기양양해져 있었소. 부하들의 이름은 마호메트 신과 압둘라 칸으로
모두 키가 크고 건장했소. 그들은 영어를 하긴 했지만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일쑤였고 나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아그라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소. 사흘째 되는 날은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소. 부하들과 말도 잘 통하지 않아서 잠시 총을 내려놓고 파이프를 꺼냈지. 그때 그 둘이 나를 급습했소. 내 총을 빼앗더니 목에 칼을 들이대지 뭐요. 나는 그들이 세포의 잔당들이라고 생각했소. 스파이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성이 언제 함락될지 하는 생각이 내 목을 졸랐소. 내가 도움을 구하려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자 압둘라 칸이 나섰소. 우리와 함께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하나를 택해라. 결정해라. 살겠느냐 죽겠느냐. 그래서 내가 말했소. 대체 무엇을 택하라는 거냐. 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난 죽겠다. 그러자 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인도에서 찾고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다. 우리의 말을 따르면 너에게도 그 권리를 주겠다. 넌 부자가 될 거다. 이 칼에 대고 시크 교도의 3중의 서약을 걸고 맹세한다. 보물의 4분의 1을 나눠주겠다라고 했소. 보물?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더니 맹세해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맹세해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야 한다. 고 하더군. 그래서 나는 그들 앞에서 맹세를 했소. 그러자 압둘라 칸이 말했소. 우리 세 사람 말고 도스트 아크바르도 권리가 있다. 그가 이곳으로 올 거다. 그때까지 내 말을 잘 들어라. 북부에 꽤 부유한 군주가 있다. 이번 사태 때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란군에도 동인도 회사에도 가담했다. 그는 금과 은은 남기고 보석과 진주를 무쇠 상자에 담아 아그라 요새에 숨겼다. 복도들이 승리하면 금과 은을 챙기고 회사가 이기면 보석을 챙길 심산이었다. 그 뒤 자신의 영지에서 세력이 센 세포이에 가담했다. 아흐메트는 가짜 상인으로 지금 아그라시에서 이곳으로 오고 있다. 내 머신 도스트 아크바르가 동행인으로 이 모든 걸 내게 알려주었다. 아흐메트는 도착하자마자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될 것이고 보물은 우리가 나눠 갖게 된다. 내 고향 우스터셔에서는 사람 목숨을 귀히 여겼소. 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피바다와 시체에 익숙해져서 죽음마저도 그저 일상적으로 느껴졌소. 그래서 아흐메트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 나는 아무 상관없었소. 내 온 신경은 보물 이야기에 집중되었소. 압둘라 칸이 계속 나를 압박해왔소. 잘 생각해라. 아흐메트가 검거되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보석은 압류된다. 우리가 정부를 대신해 그 가짜 상인을 처단하는 거다. 보석은 동인도 회사 대신 우리가 접수한다. 그리고 우리 네 사람은 부자가 될 거다. 그 사실은 우리만 아는 비밀이다. 어쩔 텐가? 우리의 뜻을 따르겠는가? 죽음을 택하겠는가? 너희의 뜻을 따르겠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소. 좋다. 내 약속을 믿겠다. 내 벗 아크바르가 곧 아흐메트를 데려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아크바르도 이 모든 걸 알고 있나? 내가 물었소. 이 모든 건 그의 생각이다. 그가 답했소.
장마철이라 앞을 분간하기 힘들 만큼 비가 내리고 있었소. 그때 저쪽에서 램프불이 반짝거렸소. 불빛이 차츰 우리 앞으로 가까워졌지. 왔다. 그들이 왔어. 내가 소리쳤소. 우리는 저 사람을 맡을 테니 너는 여기를 지켜라. 압둘라가 속삭였소. 불빛 뒤로 검은 그림자가 2개가 나타났소. 한 사람은 덩치가 큰 시크 교도였는데 검은 턱수염을 허리에까지 기르고 있었소. 다른 사람은 보통 키에 통통했는데 노란 터번을 두르고 짐가방을 안고 있었소. 그는 공포에 질린 듯 떨고 있었지. 막상 그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내 마음은 요동을 쳤소. 그는 내가 백인이라는 걸 보고 안심하는 듯했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가 속삭였소. 저는 아그라 요새를 찾아온 상인 아흐메트입니다. 동인도 회사 편이라고 해서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재산도 지키고 저 자신도 안전하니까요. 그 보따리는 뭐지? 내가 물었소. 무쇠 상자입니다. 볼품없는 것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것이지요. 그저 집에서 쓰던 물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빈털터리는 아닙니다. 저를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의 애원하는 말투와 측은한 눈빛을 보자 나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하기가 힘들었소. 그래서 얼른 본부로 데려가라고 명했소. 2 시크 교도가 그를 따랐고 덩치 큰 남자도 그들을 따라갔소. 나는 랜턴을 들고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지. 얼마간은 그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곧이어 난투극이 벌어진 듯했소. 그리고 누군가 문 쪽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 통통한 남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소. 그 뒤에서 덩치 큰 남자가 피 묻은 칼을 들고 뒤따라오고 있었소. 어찌나 재빠르게 도망갔는지 덩치 큰 남자는 그를 따라잡지 못했소. 나는 치근한 마음이 들었지만 보물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소. 그래서 그의 2 다리에 총을 쐈소. 그는 자리에 쓰러졌고 시크 교도들의 칼에 맞았소. 아흐메트는 그 자리에서 죽었소. 스몰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수갑을 찬 손을 뻗어 위스키 잔을 들었다. 그는 평생을 가슴에 품어온 비밀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 내 눈에는 오히려 섬뜩하게 보이기도 했다. 셜록 홈즈와 존스의 얼굴에도 짙은 혐오감이 묻어 있었다. 스몰은 그런 기색을 눈치챈 듯 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태연한 태도로 말을 꺼냈다. 우리가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건 잘 알고 있소. 그러나 목숨이 달아날 위험에서 그런 제의를 받았다면 누가 뿌리칠 수 있겠소. 키 큰 시크 교도가 성에 들어온 이상 내 목숨도 달아난 것과 마찬가지였소. 이야기를 마저 해주십시오. 홈즈가 침착하게 말했다. 마호메트는 그 자리에서 보초를 섰고 나머지 우리 셋은 사체를 옮겼소. 그들은 사체 유기 장소를 미리 봐두었는데 문에는 꽤 떨어진 벽돌 무덤이었소. 우리는 아흐메트를 거기 누이고 벽돌로 덮었소. 그리고 보물 상자를 찾으러 갔소. 열쇠는 상자 위에 비단끈으로 묶여져 있었소. 상자를 열자 눈부신 보석들이 가득 차 있었소. 우리는
보석 목록을 만들었소. 최고급 다이아몬드 143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인 위대한 모굴도 있었소. 훌륭한 에메랄드가 97개, 루비가 170개가 있었고, 석류석 40개, 사파이어 210개, 만호 61개가 나왔소. 그리고 녹주석, 오닉스, 묘안석, 터키석은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었소. 고급 진주도 300개나 있었는데 그중 12개가 묶인 염주가 있었소. 누군가 그 자리에서 염주를 집어갔는지 상자를 다시 보니 염주는 없더이다. 우리는 보석 상자를 닫고 마호메트에게 보여주었소. 그리고 다시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했소. 보석은 당분간 숨겨두었다 나라가 진정되면 나눠 갖기로 했소. 우리는 벽돌 무덤에서 벽돌을 몇 장 주워다가 작은 벽돌 무덤을 만들었고 상자를 숨겼소. 그리고 보물 지도를 4장 만들고 우리 4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었소. 그리고 앞으로 4사람은 서로를 믿고 함께 행동하며 절대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맹세를 했소. 단언하건대 이 맹세는 지금까지 깨진 적이 없소. 세포의 반란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다들 아실 거요. 반란군 세력은 힘을 잃었고 나나 사힙은 도망쳤소. 그레이트 헤드 대령이 이끄는 군대가 아그라의 반란군을 완전히 괴멸했소. 평화의 기운이 움트자 우리 넷은 보석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소. 그런데 우리는 아흐메트 살인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소. 동양 사람들은 의심이 많소. 군주는 아흐메트를 신임했지만 그를 완전히 믿지 않았고 다른 일을 시켜 그를 감시했소. 그날 밤 그는 아흐메트가 성문에 들어서는 걸 보았고 허가를 얻어 자신도 요새로 들어왔지만 아흐메트를 찾을 수가 없었소. 사령관 지휘 아래 수색이 시작되었고 벽돌 무덤이 발견되었소. 성문을 지킨 3사람 그리고 죽은 남자와 동행한 1사람. 우리 넷은 이렇게 체포되었소. 그러나 군주는 이미 인도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보물 이야기는 묻히고 말았소. 시크 교도들은 종신형을, 나는 사형을 선고받았소. 그리고 나도 나중에는 종신형으로 감형받았소. 우리 4사람은 부자였지만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운명이 되었소. 그러나 나는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소. 그러니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날을 위해 묵묵히 기다렸소. 나는 아그라에서 마그라스로 그리고 안다만 제도로 이송되었소. 백인 죄수는 드물었고 나는 모범수였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소. 헤리어산 비탈의 작은 막사 안에서 자유롭게 지내게 되었소. 그곳은 독침을 쏘는 식인종이 들끓는 곳이었지. 나는 거기에서 땅을 파고 말을 재배했소. 무척 바빴지만 밤이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소. 근위관 조수로 있으면서 의학 지식을 쌓기도 했소. 그렇게 달아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요. 하지만 다른 섬은 너무 멀었고 바닷바람도 없어서 달아나는 건 불가능할 것만 같았소. 소모튼 군의관은 활달한 사내로 밤이면 장교들과 어울려 카드를 쳤소. 나는 어깨너머로 그들의 카드놀이 하는 것을 지켜보았소. 모임의 멤버는 늘 똑같았는데 숄토 소령, 모스턴 대위, 브롬리 브라운 중이, 그리고 교도관들이었소. 그런데 그들의 카드놀이는 참 재미있더군.
늘 따는 건 민간인이고 잃는 쪽은 군인이었소. 교도관들은 상대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군인들은 그저 심심풀이로 카드를 쳤던 거요. 군인들은 질수록 더 모임에 열을 올렸소. 특히 숄토 소령이 아주 적극적이었소. 그는 집회와 금화를 잃으면 약속 어음까지 가져왔소. 소령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몸에 해로울 정도로 마셔댔소. 어느 날 밤 소령은 큰 돈을 잃고는 취해서 모스턴 대위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갔소. 그들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지. 소령은 이젠 자기가 파산을 했다며 괴성을 지르더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소. 며칠 뒤 나는 숄토 소령이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을 보고 따라갔소. 그리고 말을 붙였소. 숄토 소령님. 무슨 일이냐 스몰. 고민이 있어서 상의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50만 파운드어치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찾아 쓸 수 없는 처지이죠. 혹시 그걸 정부에 넘기면 제가 감형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50만 파운드? 소령이 눈을 번뜩였다. 그렇습니다. 보석과 진주이지요. 제가 한시라도 빨리 찾지 않으면 어느 누가 가져갈지 모릅니다. 찾는 사람이 임자가 될 테니까요. 정부에 넘긴다고. 숄토 소령의 목소리가 떨렸소. 나는 내 생각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소. 그러면 총독께 보고하면 되나요? 내가 물었소. 스몰, 신중히 생각하게. 우선 보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게. 내가 도와주지.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소. 그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몸을 떨더군. 이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해. 며칠 뒤에 나와 함께 다시 상의하게. 이틀 뒤 숄토 소령이 모스턴 대위를 데리고 나를 찾아왔소. 스몰, 모스턴 대위에게도 보물 이야기를 들려주게. 나는 보물 이야기를 똑같이 들려주었소. 한번 해볼만 해. 어떤가 모스턴. 소령이 말하자 모스턴 대위가 팔짱을 고쳐 꼈소. 스몰, 우리 둘이 보물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건 정부와는 달리 생각하는 게 좋겠어. 그건 자네 거야. 그리고 자네에게만 권리가 있지. 만약 우리가 도와준다면 어떻겠나. 혹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군. 그러면 우리에게도. 소령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 저와 3명의 동지가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신다면 두 분께도 보물의 5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2명이서 10파운드라. 그건 너무 적은데. 소령이 말했소. 적은가요? 아닐 겁니다. 배를 구해서 저를 그저 인도 해안 아무데나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내가 말했소. 스몰, 자네의 새 동지 대신 우리와 함께 셋으로 나누는 건 어떤가? 소령이 말했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말했소. 모스턴, 이자는 신뢰를 아는 사람이야. 한번 믿어보기로 하지. 소령이 말했소. 하지만 그건 규칙에 위배됩니다. 대위가 말했소. 이건 꽤 괜찮은 거래니까 스몰, 자네를 돕겠네. 우선 보물 상자가 있는 곳을 말해. 그러면 우리가 인도로 가서 그 장소를 조사해 보겠다. 소령이 흥분해서 말을 쏟아냈소. 우선 제 동지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내가 말했소.
답답한 소리. 소령이 말했소. 우리 넷은 동지입니다. 마호메트 신과 압둘라 칸, 도스트 아크바르, 그리고 나까지 4명이 한자리에 모였소. 그리고 우리는 장교들에게 아그라 요새의 보물 지도를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소. 숄토 소령은 인도에 가서 보물 상자의 위치를 확인한 뒤 배를 준비해 더틀랜드 섬에 숨겨두기로 했소. 우리는 탈출하고 소령은 근무지로 돌아가고 그 뒤 모스턴 대위가 휴가를 받아 아그라로 오면 보물을 분배하는 거지. 우리는 도면을 2장 그리고 우리 4개의 이름을 적었소. 숄토 소령은 인도로 간 뒤 돌아오지 않았소. 얼마 뒤 모스턴 대위가 신문에 실린 우편선 승객 명단을 보여주었어. 거기에 숄토의 이름이 쓰여 있더군. 그는 우리 모두를 배신했소. 모스턴 대위가 아그라로 가보았는데 보물은 이미 없었소. 나는 그때부터 오직 복수를 위해 살아왔소. 아그라의 보물을 되찾는 것도 숄토 소령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았소. 그러던 어느 날 소머튼이 안다만 병에 걸려 추방당한 원주민을 데려왔소. 그는 2달 동안 끙끙 앓았지만 소머튼의 치료가 원기를 회복했소. 그 녀석은 숲으로 돌아가지 않고 막사에서 살게 됐지. 통가라는 녀석으로 큰 카누도 가지고 있었소. 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소. 그리고 통가와 밀담을 나눴지. 통가는 카누에 물과 마, 야자, 고구마를 가득 담아 낡은 선창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소. 약속한 날 밤 나는 통가와 만났소. 그런데 간수 한 명이 지나갔소. 평소에도 나를 못살게 굴던 질 나쁜 녀석이었소. 나는 언젠가 저 녀석을 해치우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었소. 나는 의족으로 놈의 머리통을 내리쳤소. 그는 카빈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 통가와 나는 배를 탔고 10하루 만에 싱가포르에서 지다로 가는 배에 구조되었소. 그 후로 통가와 내가 어떤 모험을 겪었는지 이야기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거요. 우린 세계 곳곳을 누볐소. 그러나 내 마음속은 숄토 소령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가득 차 있었소. 우리는 3년 전에 런던에 들어왔소. 숄토 소령의 집을 찾는 건 아주 쉬웠소. 그리고 그가 보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했소. 나를 도와준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소. 아무튼 그가 아직 보석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았소. 그를 습격하려고 늘 기회를 엿보았지만 그는 늘 경호를 철저히 하고 있었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위독하다는 걸 알게 되었소. 눈앞에서 그를 놓치다니 나는 그저 미쳐버릴 것만 같았소. 그의 방 창문가로 가자 그가 침상에 누워 2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듯 읊조리고 있더군. 당장 그를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그는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었소. 복수의 계획은 그렇게 끝장나 버렸소. 그날 밤 나는 보물을 찾기 위해 그의 방으로 숨어들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소. 그리고 시크 교도 친구들의 명예를 위해 4사람의 서명이라고 써놓고 나왔소. 나는 축제나 장터의 통가를 식인종으로 내세워 푼돈을 벌고 있었소. 통가는 군중들 앞에서 날고기를 먹고 춤을 추었지. 그런데 어느 날
보물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소. 비밀의 장소는 맨 꼭대기층 마다들 바솔로무 솔토의 실험실 위 다락방이었소. 의족을 단 몸으로 거기까지 진입하기는 힘들었소. 나는 들창이 있다는 것과 바솔로무의 저녁 식사 시간을 알아내는데 성공했소. 그리고 통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소. 그날 나는 통가의 허리에 밧줄을 감고 바솔로무의 저택으로 향했소. 통가가 먼저 들창으로 들어갔는데 뜻밖의 바솔로무가 방에 남아 있었고 그는 희생을 당했소. 내가 밧줄을 타고 들어갔을 때 통가는 마치 칭찬이라도 해달라는 듯 의기양양해져 있었소. 나는 통가를 밧줄로 흠칫 두들겨 패며 보석 상자를 갖고 빠져나왔소. 그리고 네 사람의 서명이라는 쪽지를 남겼소. 이로써 우리가 보물을 가져갔다는 선언을 한 것이오. 그게 끝이오. 스미스의 오로라호를 고른 건 그 배가 빠르다는 정보를 들어서요. 스미스는 두둑한 웃돈을 바라고 있었을 뿐 아무것도 몰랐소. 이 모든 말은 전부 사실이오. 이 상황에 내가 거짓을 보탠 듯 내게 무슨 덕이 되겠소. 나는 숄토 소령의 죄와 그 아들의 죽음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소. 잘 들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흥미로운 사건과 그에 어울리는 결말이군요. 밧줄을 직접 가져갔다는 걸 제외하면 내게 새로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가가 독침을 전부 잃어버렸다더니 배에서 우리에게 쏜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대롱 속에 우연히 하나가 남아 있었을 뿐이요. 그랬군.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홈즈 씨. 존스가 말했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두지요. 이 사건은 전적으로 선생께서 불이했지만요. 저로서도 홈즈 씨와 왓슨 선생님의 편의를 충분히 봐드렸습니다. 이제 저자는 경찰서로 데려가겠습니다. 두 분 모두 법정에 출두해 주십시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스몰, 앞장서. 내가 안담한 간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알아. 그러니 나도 몸을 사려야겠어. 존스가 말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났군.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자네의 수사에 협조하는 게 나로서는 마지막일 것 같아. 모스턴 양에게 청원했네. 내가 말했다. 예상은 했지만 어쩌지. 자네의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없으니. 홈즈의 말에 나는 꽤 당황했다. 뭐가 불만스러운가? 아닐세. 모스턴 양은 아주 매력적이야. 게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해해 줄 사려 깊은 여성이지. 그녀 또한 재능이 있어. 아버지의 유품 중 아그라 도면을 잘 챙긴 것만 해도 그래. 하지만 연애는 감정이지. 감정적인 요소는 내 이성과 반대되는 요소야. 난 결혼 같은 건 안 할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판단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 보겠네.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좀 쉬고 싶군. 아마 일주일 이상은 또 우울증에 시달릴 거야. 참 희한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네의 열정과 우울 말이야. 나는 열정적이지만 때론 게으름뱅이 환자이지. 괴테의 말을 기억하나? 안타깝도다. 자연은 위인이 될지도 또 악한이 될지도 모르는 그대를 창조했다. 그런데 노우드 사건 말이야. 스파이는 아마 랄라오일 거야. 에설리 존스의
공이 아주 없는 건 아니군. 그건 헛다리야. 모든 게 자네의 공인데 말이지. 참 난감하군. 나는 아내를 얻었네. 존스는 헛 명예를 얻었군. 그렇다면 자네가 얻는 건? 그건 저기 코카인이 남아있군. 홈즈가 테이블 위로 길고 흰 손가락을 뻗었다. 네. 이렇게 4개의 서명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스몰이라는 이제 범인이죠. 뭐 좋게 말하면은 이제 을인데 어떻게 참 그 4명이서 한 약속 때문에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결국 마지막에도 자기 혼자 이렇게 다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 3명이 있는 이제 그 형무소 가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뭐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4개의 서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라디오 드라마 이제 5번째 라디오 드라마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네. 좀 편집할 거리가 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라디오 드라마 업로드 되고 그 다음 저는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